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요 7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순열에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7번 문제는 일단은 간단히 계산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 보시면은 6 팩토리얼과 6p2, 자, 이거 계산하래요. 그럼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6 팩토리얼이 뜻하는 것은, 경환아, 이거 다 알죠? 요거는 6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 나가면 돼요.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720이 나오게 되겠죠. 요 값을 지금 A라고 했으니까 A라고 두고, 자, 두 번째, 자, 6P2를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6부터 곱해 나가는데 두 개만큼만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6 곱하기 5 이렇게 두 개만 곱해가지고 답이 30이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B니까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뭐 750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아마 모의고사에서 한 2점짜리로 많이 나올 거야. 요 정도는. 요거 간단히 빨리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선생님이 아까 개념 설명했을 때 그 NPR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NPR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N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알게만큼 곱해주는 게 일반적인 계산이었고,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 계승을 배워가지고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요 아래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 계산할 때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배웠었거든. 근데 이걸 언제 쓴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식을 증명할 때나 어떤 성질을 증명할 때, 요럴 때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증명 문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줄 거야. 기억을 잘 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이 계승 표현을 가지고 좌변과 우변을 계산을 해서 완전히 똑같아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은 좌변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지? 이게 좌변이야. 요거. 그럼 이제 우변도 한번 써봅시다. 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분자에는 왼쪽에 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n-1 팩토리얼이 되겠고, 자, 분모는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거 뺄 거야. 그러면 n-1에서 요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r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요 앞에 지금 n이 있으니까 곱하기 n까지 써주면 식이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 건데, 자, 분모는 지금 1이 지워지잖아. 그러면은 분모는 n-r의 팩토리얼만 남게 되겠고, 자, 분자 표현을 잘 보세요. n-1 팩토리얼은 n-1부터 1까지잖아. 근데 거기에 n을 추가를 했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은 바로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지금 같아졌으니까 이게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죠. 이게 일단은 식을 이용한 증명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봅시다. 이게 첫 번째, 자, 이게 두 번째. 자, 이거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NPR의 우리가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NPR이라는 것은, 자, N명에서, 얘는 서로 다른인 거죠. 서로 다른 N명에서 R명을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뜻이 되는지 오른쪽을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자, 줄을 이렇게 쭉 세우는데, 요거를 제일 앞에 선두라고 해봅시다. 제일 앞에 먼저 세울 거야. 그러면은 제일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전체가 n명이니까 n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줄을 세우려고 하는데 r명을 세우려고 해. 근데 맨 앞에 세웠으니까 r-1명만큼 세우면 되겠죠. 줄 세우는데. 그리고 n명,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 제거하면 되니까
여기를 우리가 굳이 순열로 표현하게 되면은 n-1에서 r-1을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가짓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게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앞에 n은 무슨 뜻이다? 제일 앞에 세우는 뜻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좀 불편한 친구들은 요거 꼴찌에 세운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세우는 가짓수가 n, 그 앞에 세우는 가짓수가 n-1 p r-1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이 가로 n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럼 다시 말해서 뒤에 예시도 드러났네. 예를 들어 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홀수인 자연수는 1과 4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2는 약수가 1하고 2가 있고 2개죠. 그러니까 3도 마찬가지로 1하고 3이니까 2개고 5도 마찬가지로 1하고 5니까 2개란 말이야. 근데 1은 약수가 1개고 4는 1, 2, 4 이렇게 해서 홀수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의 숫자를 카운팅하는 거야. 그럼 하나, 2개가 보이지? 그래가지고 요 괄호 표현에 답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2가 나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괄호 n의 16개를 만족시키는 그때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천천히 봅시다. 자, 이 표현 한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괄호 10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홀수인 것만 세면 돼. 양의 약수가 홀수인 거는 선생님이 이미 답을 알고 있거든요. 1, 4, 9 이렇게 3개가 나와. 그래서 이 괄호 10의 표현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냐면 3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 표현이 일단은 이해가 되죠. 이 표현이.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양의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해줬죠. 자, 자연수 n이 만약에 a의 n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되었을 때, 자,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했었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범위거든요. 지수에다가 2를 더해서 곱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n 플러스 1에다가 m 플러스 1. 자, 이렇게 곱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약수가 지금 홀수가 나오는 것만 찾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숫자들을 곱했는데 홀수가 나오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 다 각각 뭐가 돼야 될까? 무조건 홀수가 돼야겠지, 그지? 이 중에서 짝수가 1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짝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양의 약수가 홀수인 녀석들은 요 값들이 다 뭐가 돼야 된다? 홀수가 돼야 돼. 근데 지금 다 플러스 1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석을 하게 되면은 n과 m의 값이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짝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소인수분해했더니 지수가 짝수야. 전부 다 짝수가 되면은 무조건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홀수개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수가 짝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완전 제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수가 다 짝수면은 루트를 씌워도 자연수가 되는 숫자를 뜻해. 자, 예를 들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다 짝수죠. 그럼 얘는 어떤 수의 제곱꼴이 항상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곱의 표현이 되지.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숫자를 우리가 완전 제곱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완전 제곱수일 때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다? 홀수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16개래.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거를 순차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1의 제곱이 일단 약수의 개수가 홀수죠. 그 다음은 2의 제곱, 그 다음은 3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써 나갈 거야. 그럼 16개를 포함해야 되니까 16의 제곱까지가 해야지 16개가 나오겠죠. 나머지는 무조건 약수의 개수가 짝수가 나오잖아, 그지? 그런데
17의 제곱은 포함하면 안 되거든요, n이. 그렇다는 얘기는, 자, n이 여기에 딱 위치를 해야지만 요 아래에 몇 개가 나온다? 16개가 나온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17개가 나오잖아. 짝수가 17개가 나오니까 안 되고 여기에 있어야 돼. 반대로 얘보다 더 왼쪽에 가게 되면은 15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부등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16의 제곱보다 n이 크고 17의 제곱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n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 바로 직전에 있는 숫자가 답이 되겠죠. 자, 17의 제곱을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얘는 24에다가 49 더하니까 289잖아요. 곱셈 계산 안 되는 사람은 여기 위에 선생님이 달아 놓을 테니까 9구단 연습 더 하시고 오면 되겠고, 그러면 n의 값은 몇이 되면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 빼면 되니까 n은 288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양의 약수가 홀수인 자연수, 다시 말해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려고 해. 그러면은 지수가 전부 다 짝수여야 된다. 그럼 짝수다라는 얘기는 그게 무슨 숫자다? 완전 제곱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인 형태들만 뭐가 되는 거야? 아니, 홀수계가 되는 거야. 약수의 개수가. 그래서 되게 쉽게 카운팅이 되죠.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양의 약수가 짝수인 숫자가 되겠죠. 그럼 요거 조금 응용하게 되면은 막 이런 문제도 되지 않냐? 만약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가 뭐 짝수인 숫자의 개수는,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 이하에서 양의 약수가 홀수인 숫자들만 제거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100 이하의 양의 약수가 홀수인 녀석들은 1의 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10의 제곱까지 총 몇 개? 딱 10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0개는 다 홀수고 나머지 90개는 몇 개가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몇 개다? 90개다 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 그지? 경우의 수에서. 자, 10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요 아래 매표소가 있대요. 매표소에서 약수터까지 가는 길은 5개, 여기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데는 총 길이 4개. 자,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 매표소에서 약수터를 갔다가 산 정상을 간대요. 그 다음에 정상에서 다시 약수터로 내려와가지고 매표소까지 내려오는 그 길에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문제에서 올라갈 때 이용한 등산로는 내려오지 않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가면 안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로 등산하는 길을 카운팅을 하고, 그리고 바로 하산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야. 다시 말해서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곱의 법칙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매표소에서 약수터로 가는 길은 총 5가지, 그지? 만약에 요 길로 갔어요. 요렇게 따라 올라갔어. 그러면 약수터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은 총 4가지죠. 여기까지가 등산이야. 만약에 요렇게 갔다 칩시다. 정상까지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자, 올라갔던 길은 쓰면 안 되니까 나머지 길 3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산의 가지수는 3가지, 그지? 요렇게 내려왔다면 남은 길은 몇 개? 4개.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총 24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가원 출제 문제인데, 자, 요 11번은 선생님이 이웃하는 유형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이웃한다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냥 2가지 메커니즘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이웃하는 것들을 묶어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묶음을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묶음의 내부를, 자, 배열하는 2단계로 보시면 돼. 다시 말해서 묶어서 배열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묶음 안에 있는 녀석들을 배열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문제 보시면 여학생 2명과 남학생 4명이 순서를 정해서 일렬로 줄을 서야겠죠. 뜀틀 넘기를 할 거니까. 자, 순차적으로 넘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학생 2명이 연이어서 뜀틀 넘기를 하게 하래요. 다시 말해서 여학생 2명은 딱 묶여 있어야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붙이면 여학생을 A와 B, 남학생을 1, 2, 3, 4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러면 얘네 둘은 연속해서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묶어준 상태에서 배열을 할 건데 5명이잖아. 그러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자 연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묶음의 내부도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자리를 바꿔주는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120이고 얘는 2니까 정답은 240이 돼서 3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유형, 다시 말해서 묶음이 발생했을 때는 이웃한 것들을 뭐해서 일단은 묶어서 먼저 배열을 하고 그 내부에 있는 녀석들을 배열하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는 그 11번에서는 그 이웃한다라는 느낌이었으면은 12번은 이웃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얘는 이웃하지 않는 유형.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상관이 없는 녀석들 있죠. 자, 먼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자유로운 것들을 먼저 배치합니다. 자, 자유로운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녀석들은 요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형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이웃할 수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유로운 것들을 먼저 배치를 하고 두 번째로 끼워 넣기 형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되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개의 숫자 1부터 5까지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5개를 만들려고 해요. 요렇게. 자, 그런데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자유로운 녀석들이 홀수잖아. 그럼 먼저 우리가 메커니즘을 짤 때 홀수부터 배열을 합시다. 그럼 홀수는 1, 3, 5니까 1과 3하고 5를 먼저 배열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가지수는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 3, 1.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끼워 넣기. 그러면 짝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한번 카운팅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군데 끼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짝수, 뭐 2를 봅시다.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4군데. 나머지 4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한 군데 제외하고 3군데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얘는 6 곱하기 10이니까 정답은 7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4 곱하기 3을 우리가 4P2 자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하지만 요 순열을 처리할 때 이 기호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호보다는 웬만하면 곱의 법칙으로 처리하는 게 더 빠르고 자연스러울 거야.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2개 다 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무슨 목적으로 많이 봐라? 곱의 법칙으로 처리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죠. 곱의 법칙은 그리고 수영도다. 여기까지 흐름이 쫙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 문제를 새로 가지고 왔는데 표절이라니요.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자, 이 문제도 되게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자, 요거 보시면은 4명의 학생이 똑같은 의자 10개에 앉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빈 의자가 10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4명이 여기에 앉을 거야. 앉을 건데 자, 이웃하지 않게 앉으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앉고 여기에 앉으면 이웃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냐면 자, 요거랑 똑같아요. 이웃하지 않는 유형이니까 자유로운 것들을 한번 카운팅을 해봅시다. 그럼 이 자유로운 것들이란 건 뭐가 되냐면 요 앉지 않는 의자들 있죠. 얘네들을 먼저 비워둘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앉을 의자를 배치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이 몇 개? 7개가 나오죠. 그래서 7P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계산은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 요 아이디어도 되게 조금 괜찮아가지고 일단은 가지고 왔거든요. 어제 수업하다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자, 13번 보시면은 자, 키가 서로 다른 4명의 사람들이 있대요. 자,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려고 해. 자, 그런데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기 앞뒤에 서 있는 사람보다는 키가 작도록 서게 하래요. 자, 그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얘네들 키 순서대로 이름을 붙여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친구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 키 순서야 지금.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일단 키가 작아야 돼.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 세 번째에 1이 오는 가짓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 세 번째 자리에 2번 학생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3번은 절대 올 수 없는 게 3번보다 키가 큰 학생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1이 왔어. 자, 그러면 좀 슬프게도 2번, 3번, 4번 친구들은 1번보다 항상 키가 크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키가 클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대로 세 자리에 배치하면 되니까 얘는 3팩토리얼이 될 거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2번이 왔으면은 1번은 여기 오면 안 되겠죠. 그럼 1번은 여기 고정이야. 무조건. 여기 올 수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두 명이서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여기는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6, 얘는 2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줄의 경우의 수는 얘네 둘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더해주면 정답은 8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순녀가 조합이랑 경우의 수가 되게 어색하니까 얘를 수용도의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봅시다. 자, 왜 선생님이 케이스 1번, 2번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를 수용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1번과 2번은 그 뻗어나가는 패턴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줄을 세울 건데 뭐 1번부터 세우는 것도 뭐 괜찮긴 한데 생각을 해보면 제약이 걸린 줄부터 세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세 번째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옆을 배치를 할 거야. 그리고 제일 상관없는 마지막에 1번 자리에 우리가 배치를 해서 수용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자, 3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아까 봤듯이 1번하고 2번밖에 없잖아요. 1번하고 2번, 자, 요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 있을 거야.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요 두 명밖에 없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씩 그려봅시다. 자, 1번이 왔어. 자, 2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1번보다 키가 큰 녀석이 와야겠지, 그지? 여기에는. 그럼 1번보다 키가 큰 거는 2번, 3번, 4번이니까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도. 자, 2번, 3번, 4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2번이 왔고, 자, 4번 자리에도 1번보다 큰 애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1번, 2번 제외하고 1번보다 큰 거는 3번, 4번이죠. 그럼 얘는 3번, 4번이 되고, 나머지 남은 녀석들 배치하면 되니까 얘는 4, 얘는 3 이렇게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 다 보이시죠? 이거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가짓수가 정말 똑같거든요. 그래서 1번일 때 가짓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나오죠.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2번일 때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이 왔어요. 그럼 양옆에 올 수 있는 후보들은 3번, 4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번하고 4번만 올 수 있거든요. 1번은 절대 올 수 없겠지. 자, 만약에 3번이 왔어. 그럼 3번 제외하고 2번보다 키가 큰 거는 4번밖에 없잖아. 4번이 와야 되고 남은 자리는 1번. 얘도 마찬가지로 3번, 1번.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 곱하기 1 해가지고 똑같이 2팩토리얼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턴이 다르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된다? 합의 법칙으로 처리를 해서 8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결국에 순열이 문제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용도를 그려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죠. 요거 느낌을 계속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자, 14번 보시면은 뭐 옛날에 수능에 나왔었어요. 자,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어느 음악회에서 자, 독창, 중창, 합창 세 팀이 모두 공연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두 조건에 따라서 공연 순서를 정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가보니까 1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공연한다 돼 있고,
자, 2부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기도 하거든요. 자, 먼저 1부에서는 독, 중, 합,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 2부에는 독, 중, 합, 자, 합, 자, 이렇게 지금 공연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자, 독창은 두 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독창 두 팀을 고르면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겠고, 자, 잇따라서 중창팀도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중창도 지금 두 팀이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도 당연히 두 가지. 자, 합창은 세 팀이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 자, 그런데 1부하고 2부는 연속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곱의 법칙으로 처리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런데 독창은 이미 한 팀이 빠졌고, 중창도 한 팀이 빠졌고, 합창도 한 팀이 빠졌으니까 1, 1, 2. 자,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독창에 남은 팀은 뭐 저절로 한 팀이 공연하면 되겠고, 자, 중창도 한 팀이 남았고, 자, 합창은 두 팀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 나머지 한 가지.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해주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4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풀어 나갈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하나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는 나열이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1학년 강의에서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순서가 정해진 배열은 조합으로 처리만 하면 되죠. 뽑기만 하면은 저절로 자석처럼 척 달라붙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일부에 독창, 중창, 합창 보시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일부에서 그냥 뽑아버리기만 하는 거야. 독창에서 뽑아버려. 그럼 2C1이 되겠지. 중창에서도 뽑아버리고, 합창에서도 뽑아버리기만 하면은 저절로 얘가 배치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자, 그 상태에서 2부는 남은 팀이니까 당연히 1 곱하기 1이 되겠고, 자, 합창은 지금 두 팀이 나와 있으니까 두 팀을 배열하는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똑같이 24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아, 결국에는 이 결과가 요 위에 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위에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처리한 거고, 밑에는 어떤 관점에서 본 거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뽑기만 하는 거야. 뽑으면 알아서 달라붙어 버릴 거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풀기도 하거든요. 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자, 독창, 중창, 자, 합창, 자, 여기서 1부, 자, 2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 독창과 중창과 합창은 지금 순서가 저절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독창은 독창끼리 배열하고, 중창은 중창끼리 배열을 하고, 나머지 합창은 합창끼리만 배열을 하는 거야.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독창은 지금 두 팀이니까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거 이 순서만 부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부, 2부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2 곱하기 1로 처리할 수 있겠고, 자, 중창도 마찬가지로 두 팀이니까 그냥 앞에 나오는 애, 뒤에 나오는 애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처리하고, 합창도 마찬가지로 세 팀이니까 그냥 얘네 먼저 나오는 순서만 정해주면 되는 거야. 합창에서 나오는 순서만.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얘네 마찬가지로 싹 다 곱해버리면 24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게 되게 간단하고, 그런데 이 관점 3개는 전부 다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은 친구들이 2의 배수, 3의 배수, 그리고 4의 배수, 5의 배수 판정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적어줄 테니까 간단히 암기는 하셔야 돼요. 자, 2의 배수를 판별을 하려고 해요. 자, 2의 배수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다 필요 없고 제일 끝에 요게 짝수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해서 0, 2, 4, 6, 8이 요 오른쪽 끝에 있으면 얘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2의 배수, 짝수가 된다는 거야.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자, 숫자가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요렇게 가가지고, 자, 요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있잖아. 이 각자리의 숫자들을 싹 다 더해봅니다. 그랬을 때 요게 3의 배수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23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지금 6이 나오죠. 자, 6은 지금 3의 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123은 3의 배수가 되죠.
3 곱하기 41. 자, 이렇게 3의 배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이게 숫자가 엄청 커져도 자릿수만 다 더해서 3의 배수인지 확인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4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렇게 가다가 제일 끝에 두 개 숫자가 4의 배수기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9, 9, 9, 9, 24.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앞에 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 오른쪽 두 개 보이시죠? 이게 4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4의 배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주 나오는 거는 5의 배수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5의 배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5의 배수는 제일 끝에 뭐가 와야 되죠? 0하고 5가 오기만 하면은 저절로 5의 배수가 되겠죠. 이거는 아마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 요렇게 이 배수 판별법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해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6개의 숫자가 있는데 0부터 5까지를 쓰래요. 자, 얘네들을 한 번씩만 사용을 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지. 자연수를 만들 때는 항상 자릿수가 정해져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릿수가 안 정해지면 뭐 나중에 중복순열해서 상관이 없는데 자릿수가 정해져 있으면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버려줘야 되는 겁니다. 0을 꼭 신경 써야 돼. 알겠지? 요거 나중에 승급전에서 0 써가지고 틀리지 마시고요. 진짜 운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근데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세 자리를 이렇게 만들 건데 얘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에 오는 수랑 여기에 오는 수랑 여기에 오는 수를 싹 다 더했을 때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3의 배수가 나와야지만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 세 개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조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가령 0, 1, 2를 뽑아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숫자를 만들면 항상 3의 배수가 되겠지? 얘네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 자연수를 만들 때 맨 앞이 0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0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들과 0이 없는 그룹들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0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한번 세 나가 볼게요. 그러면 0하고 1이 왔을 때 더해서 3이 되려면 일단은 2가 오면 되겠죠. 그리고 0, 1하고 또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3 안 되고 4 안 되고 5를 넣어주면은 얘가 6이 되면서 3의 배수가 되겠죠. 얘네들 가지고 숫자를 만들면 1일 때는 이제 없으니까 자, 0, 2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자, 2하고 1은 여기 위에서 셌으니까 빼고요. 2 다음 거부터 차례대로 세봅시다. 그럼 2하고 3은 안 되고 2하고 4를 카운팅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되겠고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 0, 4, 5.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0이 없는 그룹들을 모을 거야. 그러면은 1, 2, 3 그리고 1, 3, 5. 자, 그리고 2, 3, 4 그 다음에 3, 4, 5. 자, 이렇게 그룹을 나눌 거예요. 얘네 둘은 서로 교집합이 없잖아. 나중에 합의 법칙으로 처리한다는 거 꼭 생각하면서 자, 곱의 법칙을 때려버립시다. 자, 얘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자,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썼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배열하면 되니까 얘는 네 가지인데 요 앞에 있는 게 네 가지니까 결국 곱의 법칙으로 처리를 해서 16가지가 나오게 될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뭐 신경 쓸 게 없잖아. 0이 없으니까 그냥 얘네들은 바로 3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4가지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4가 돼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합의 법칙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그럼 16 더하기 24 더하게 되면은 총 40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배수의 관련에 대해서 일단은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자연수를 배치를 할 때는 맨 앞에 뭐가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하자.
0이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나눠지게 되면은 0이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게 되면은 편하게 곱의 법칙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만나면은 꼭 0이 있는지 체크를 해라. 알겠죠? 자, 16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은 일단은 요 유형을 굳이 생각을 하면은 자, 적어도 자, 요 멘트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자, 이 관점에서 볼 건데 자, 16번 보시면은 자, 1에서 1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15장의 카드가 있대요. 다시 말해서 1부터 15까지의 숫자가 있어. 자, 이 상태에서 3장의 카드를 뽑을 때, 자, 적어도 한 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가 소수가 되게 하는 경우의 수를 고르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3, 그 다음에 뭐 6, 8. 자, 이런 경우도 하나가 소수니까 이런 거는 하나씩 카운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소수가 한 개인 경우도 세야 되고, 예를 들어 3, 5, 8 같이 소수가 2개인 경우도 우리가 해당이 될 거야. 그리고 3, 5, 7. 자, 3가지로 포함이 된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굳이 구해도 되지만 좀 불편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냐면 전체에서 소수가 없는 경우의 수를 빼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적어도 한 개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집합을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고1 때 다 들었으니까. 자, NCR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게 NPR이었죠. 자, 얘는 순서가 있게 배치를 한 거고 순서를 없애는 작업만 해주면 우리가 뽑기만 되는 거야.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이 조합이라는 건데 자, 순서를 없앨 때는 우리가 나누기 순서를 없앨 때는 이 R팩을 나눠주면 순서가 삭제가 되면서 뽑기의 형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뽑기에서 우리가 순서를 부여하려면 곱하기 R팩을 해줬을 때 순서가 생겨버리겠지. 그러면 순열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조합 계산은 순열에서 R팩으로 나눠준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요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를 먼저 카운팅을 하고 우리가 소수가 없는 경우를 카운팅해서 빼버릴 거야. 자, 전체는 자, 15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내는 가지수잖아. 15개에서 3장을 뽑으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소수가 없게끔 3장을 뽑을 거예요. 그럼 소수가 몇 개인지 일단 셀 필요가 있어. 자, 그럼 1부터 15까지 소수가 뭐가 있냐면 자, 2, 3, 그 다음에 5, 7, 그 다음에 11, 13. 자, 이렇게 해가지고 6개란 말이야. 자, 6개를 제거해주면 되니까 남은 건 몇 개? 9개죠. 그래서 9개에서 3개를 빼주면 될 겁니다. 자, 요거 계산을 할 건데 그러면은 15P3에서 요거 나눠주면은 순서가 삭제되겠죠? 자, 15P3은 순서가 있는데 거기서 순서를 제거하게 되면 뽑힌 상태로 돌아간다. 강의 노트 선생님 나중에 수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빼기 자, 9P3에다가 3팩을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자, 분자는 15 곱하기 14 곱하기 13이 되고 자, 뒤에 거는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자, 약분해 봅시다. 얘 약분되고 자, 얘 약분되니까 자, 얘는 지금 앞에 거는 455가 나오게 되고 자, 뒤에 거는 이렇게 약분하고 얘도 약분해서 자, 그러면 12 곱하기 7이니까 8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마저 계산하게 되면은 371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체에서 소수를 뺀다. 선생님 순면에서 적어도 문제를 찾다가 뭐 쓸만한 걸 못 찾아가지고 이 조합 문제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뭐 어차피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다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집합 X가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따져볼 건데 자, 요런 조건을 만족시키래요. 그럼 우리가 F1의 조건, 2의 조건, 3의 조건, 그리고 4의 조건을 각각 따져봅시다. 자, 먼저 양변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성립해야겠죠? 그럼 1 플러스 F1은
4보다 커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F1의 제약 조건이 걸리게 되죠. F1은 3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자, 요게 제약 조건이야. 자, 2도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2 플러스 F2도 4보다 같거나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F2는 2보다 같거나 크겠지. 두 개를 확인해봐서 뭐 일치했으면은 그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달라진 게 보이죠? 그럼 3도 해봐야 되고 4도 해봐야 돼. 그럼 3 플러스 F3은 4보다 같거나 크니까 그러면 F3은 1보다 같거나 크다. 자,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4를 집어넣었을 때 4 플러스 F4는 4보다 같거나 크니까 그러면 F4는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데 사실상 얘도 제약 조건이 없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력이 1, 2, 3, 4인데 1보다 크래. 그러면은 얘도 제약 조건이 없다 보면 돼. 그럼 1하고 2가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해봅시다. F1부터 F2, 자, F3, F4가 도달할 수 있는 가지수를 그냥 곱의 법칙으로 처리할 건데 자, F1은 3보다 커야 되니까 3과 4만 되니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F2는 2보다 커야 되니까 2, 3, 4 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 자, F3하고 F4는 제약 조건이 딱히 없으니까 곱하기 4로 그냥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6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면은 자, 집합 A가 1부터 6까지가 있고 자,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마찬가지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당연히 그 정형화되어 있던 패턴은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보시면 일단 가 조건을 보면은 일단 1대1 대응이래. 그러면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냥 한 발씩만 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보시면은 정의역 A 한 원소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한데 그런데 여기를 딱 보시면은 A에서 A로 가는데 함수값의 차이가 지금 5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중에서 뺐는데 5가 나오는 경우는 1하고 6밖에 없죠. 얘네 둘만 뺐을 때 무조건 5다라는 얘기는 함수값 두 개를 고정시켜 주는 거야. 앞에 있는 거는 6으로 가야 되고 뒤에 있는 거는 1로 가게끔 고정시켜 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딱 알고 일단 접근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정의역이 한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자, 1부터 6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겠지. 자, n이 만약에 1이에요. 그러면은 F2 빼기 F1은 지금 5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방금 확인했죠. 앞에 거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얘는 6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F1, 자, 뒤에 거는 무조건 1로 가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n이 2일 때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n이 2라면은 자, F3에서 F2를 빼면은 지금 5가 나왔다. 얘도 마찬가지 패턴이 나오죠. 그러면 F3은 마찬가지로 6으로 가야 되고 F2는 지금 1로 가야 돼. 야, 그러면 이거 딱 보시면은 패턴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2부터 n이 5까지는 대입하면 되죠. 6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7은 없으니까. 그럼 이 각각의 경우가 다 같아. 얘네가 지금 5가지인 거 보이죠? 나중에 여기 뒤에다가 곱의 법칙으로 처리합시다. 그럼 우리가 n이 1일 때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딱 보시면은 1하고 2는 지금 고정이 됐단 말이야. 자, F2는 지금 6으로 고정이 돼 있고 자, F1은 지금 1로 고정이 돼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3, 4, 5, 6하고 공역에는 2, 3, 4, 5만 비어 있죠. 근데 얘네들 사이에는 지금 딱히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팩토리얼로 처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4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거고 같은 경우가 5개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120이 나오게 될 겁니다.